안녕하세요. 10월 중순이네요. 네. 네. 지난 대선이 끝난 지 지금 7개월 되었습니다. 약 7개월 되었고요. 더 밝은 미래 포럼이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크게 요동치고 있고, 세계는 세계화의 시대, 모든 물류가 움직이고 하나로 움직이던 세계화의 시대에서 어느덧 분열과 대립, 전쟁과 갈등, 그 다음에 물류의 단절과 세력의 재편, 그런 모임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 정말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한반도 또한 평화와 협력, 그 다음에 대화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끝나고 다시 대결과 힘이 움직이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 주변에 아시아 또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고 또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참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하필 이럴 때 어쩌면 가장 무능한 그리고 무책임한 정부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늘 역사의 시대 순간순간에 너무나 많은 위협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많은 거지 이렇게 또 굴러가는 거지며 하면서 크게 위협을 못 느끼는 것이 또 우리나라 국민이죠. 하여튼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밝은 미래 포럼이 출범하고 또 대규모 촛불 집회가 광화문 주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후 이렇게 무능한 세력한테 왜 졌는가, 무능한 인물한테 왜 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촛불 집회는 과연 그냥 집회 열어서 이 무능하고 부패하니까 내려와라 하는 것이 먹히겠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이 고금리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정말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할 만할 뻔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어렵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고금리에 또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청년들이 나도 이 급등에 올라타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에 영끌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주식에 투자했던, 코인에 투자했던, 코주부에 투자했던 청년 세대들 지금 악소리 나오죠. 그런 민생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 세력은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새끼, 저 나쁜 주가 조작, 저 세력들 때려잡어 규탄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를 아주 작살내는 데는 엄청난 관심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든 상황으로 빠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거의 쓰질 않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의 패배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민주 세력이 열정이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니에요. 민주 세력의 에너지가 전부 검진법사 김건희 7시간 저쪽을 두들겨 패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우리가 관심을 안 뒀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수많은 주장에 우리는 관심을 안 들었어요. 그 공약을 뭘 공약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 나쁜 때려잡어, 이 나쁜 7시간, 뭐 하여튼 이런 것만 아주 열심히 했죠. 그 열정이 저쪽 세력에게 결코 밀리지 않았어요. 그 힘이 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졌냐?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후보가 얘기하는 민생 공약, 우리 후보가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 이런 거를 우리는 홍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홍보하지 않았어요. 더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건설적인 방안과 그런 주장, 국민의 아픈 부분, 민생,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민주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쪽 당 저 나쁜 XX들 때려잡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질 수 있는, 매우 상당히 또 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게시판과 카톡방과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선거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국민의 마음은 누구누구 때려잡아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나오지 않아요. 국민의 마음은 바로 국민의 삶, 지금 현재 고금리에 시달려서 20%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사채시장을 떠도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책을 함께 생각하는, 함께 주장하는, 그리고 정치권에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탄핵시킬 수 없어요. 왜냐? 너희들은 어땠는데? 라는 속마음이 국민의 다수 속에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이렇게 폭등시켜서,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내가 따라갔다 망한 거죠. 내가 망하고 있잖아 지금. 라는 논리가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가 그렇게 짜게 손실보상을 안 해줘서 내가 자영업 하다가 이렇게 망했잖아. 그럼 내가 망했는데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그쪽 세력을 또 편들어 주냐 라는 마음이 국민 저변에 깔려 있으면 탄핵이 어려워요. 모든 국민, 중간에 있는 국민이 동의할 때 탄핵이 가능한 것이지, 열정적 세력이 최대 동원된다고 해서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그 운동을 하지 말자, 그 운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지점을 놓치면 우리의 열정은 저쪽의 열정보다 우월해도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그 프레임 속에
누구 때려잡아 누구 나빠 이거에만 갇혀 있으면 미래와 대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쪽이 아주 흉악한 놈들이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주당의 7대 민생 입법 여러분 아세요? 예.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의 그 촛불 세력, 지금의 민주개혁 세력이 전면에 내세워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동의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늘 저놈 나빠, 저놈 때려잡아에 꽂혀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선명하고, 그것이 가장 화끈하고, 그것이 가장, 애국적인 느낌을 주게끔 언젠가부터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촛불 집회와 더 밝은 미래 포럼 출범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보고 싶었습니다. 더 밝은 미래 포럼은 그런 면에서 국민의 삶의 문제를 보다 깊이 다가서는 그런 포럼으로서 함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짧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밝은 미래 포럼 화이팅!